아, 이 두 분이군요. 이 두 분. 한동훈 출마설 대 조국 출마설. 지금 다 나오죠? 각각? 근데 만약에 이 두 인물이 실제로 총선에서 격돌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상상입니다. 만약에 둘이 총선에서 맞붙게 된다면 총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요. 두 인물의 최근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네,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주 출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수로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민정수석 비서관, 뭐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현직 법무장관들이죠. 두 인물 모두 총선 출마설을 정치권에서 굉장히 짙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 들어보셨죠? 당사자들은 에이 아니죠. 약간 이런 분위기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확실하게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또. 그러니까 자꾸 나옵니다. 지금.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거예요. 일축했지만 여전한 출마설 왜일까? 뭐 이런 거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확실히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서울 관악갑 출마설이 나와요. 관악갑. 최근에 주소지를 일로 옮겼다 그러죠. 원래 서초인가요? 강남 쪽 살았었는데 아마 뭐 어떤 상황이 좀 있어서 관악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출마인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리기 곤란. 한때 뭐 전주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것도 뭐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죠. 한동훈 장관은요. 두 군데나 되네요. 일단 송파, 강남갑. 이 정치 시사 눈여겨보신 분은 강남갑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잖아요. 태영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일로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출마설이. 근데 전혀 무관한 얘기다. 특히 송파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좀 해보죠. 장윤승 기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두 인물의 모습을 보면 각자 몫을 뭔가 키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 진짜 총선 출마하고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 본인 스스로 밝힌 대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출마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중간에 재판받다가 또 뭐 어떤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근데 이제 민주당 공천 룰상으로는 가능은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또 부인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딸이 어떻게 될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올지 그리고 또 아들 문제 온 가족이 지금 다 재판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 정치를 해보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본인도 뭐 그거는 부적합하다고 그러고 전죽을 이런 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꺼낸 얘기 한다면 부산이겠죠. 출마를 한다면 부산 또는 뭐 상징성이 있는 뭐 어디 뭐 종로 이렇게 될 거고 관악갑도요. 지금 어쨌든 방배동에 살다 봉천동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저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 기사에 근거는 별로 없다 보여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국 교수 계속 뭐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판단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치의 길이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스타급 정치인 수준이에요. 최근에 이쯤 되면은 뭐 셀럽 반열에 접근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연예인 수준이죠, 사실은. 주목받는 수준, 뭐 그 기사 나오는 거나 뭐 이런 검색어 등등을 보면 상당히 이제 셀럽에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동훈 장관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는 본인의 선택도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당의 요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실의 판단, 이것도 주요하게 작용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분 모두 정치의 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지금 두 인물 나와 있는데 두 인물 비교한 내용이 화면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좀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같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점이 공통점인데 일단 눈길 끄는 패션.
조국 전 장관도 옷을 잘 입었다 그러죠. 수트 같은 거 보면 잘 입었다는데 여기 특히 텀블러 이거 꼭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텀블러. 여기 보면 한동훈 장관도 뭐 안경 등등해서 뭐 굉장히 좀 패션을 챙기는 것 같다는데 여기는 머플러입니다. 텀블러 대 머플러. 전 다른 물건인데 전혀. 두 번째는요. 굉장히 당당한 화법을 구사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이나 장관 시절에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뭔가 설명과 화법을 구사했다. 한동훈 장관 뭐 대단하죠? 그 당당, 자신, 그 자신감 화법은. 이것도 공통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권의 2인자 아니냐. 뭐 실세장관, 실세수석, 뭐 왕수석 뭐 이런 얘기 들은 게 조국 전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 역시 뭐 실세장관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2인자 아니냐. 보니까 1, 2, 3이 공통점이네요. 자, 그럼요. 상상을 막 크게 좀 해서요. 윤석 대변인께. 만약 이 두 인물이 실제 총선에 다 출마할 경우, 다 출마하면 이 총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총선은 뭐라고 규정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두 분이 예. 뭐 지역구는 다를 수 있겠으나 출마를 한다. 다음 총선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실질적인 선대위원장 격이 되겠죠. 사실상 선대위원장 격에다 끌고 간다. 예, 그런 형국이 되겠는데. 대리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이 관심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언론에 노출이 될 거고. 혹시 총선이 아니고 모르시는 분은 이거 대선 또 치르나 뭐 이렇게 느끼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대선까지야 이제 먼 얘기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선 카드로 이 두 분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뭐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려울 걸로 보이고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맡은 지 1년 됐고 물론 총선까지 가면 2년 정도 되니까 충분히 장관 마치고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시긴 하는데 예. 그동안의 한동훈 장관의 그 일관된 발언의 취지를 살펴보면 그렇게 대중 정치에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께 네. 몰라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그게 확실한 대답을 안 돼. 확실히 안 나온다는 아니고 뭐 나올 거라고 얘기도 안 하니까요. 근데 민현주 전 의원 보시기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 한 장관 같은 경우는 보수층으로부터 굉장한 열광을 받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당선이 되기 위해서 보수층만 아니라 중도도 뭔가 마음을 줘라 표를 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도냐에 따라서 호응도는 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건 굉장히 직선적인 화법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답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대중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대중들도 있고 중도들도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총선을 겨냥해서 뭔가 내 정치적인 역량, 몸값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보라기보다는 내가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행보를 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은 원로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한동훈 장관이 만일에 총선에 나갈 생각이라면 민주당 의원들과 더 좋게 지내면서요. 약간 좋은 게 좋은 거.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할 텐데 예. 아닌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딱 선을 긋거든요. 예. 이런 걸 본다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머릿속에는 총선은 아직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총선을 나가느냐 아니냐는 예. 사실은 대통령실과 그 내년 초쯤에 내년 초에 국민들이 어떤 호응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한 장관은 지금 마음속에 총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아직은 없다. 근데 방점이 없다 할까요? 아직은일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조국 전 장관 얘기도 짧게 좀 해보죠. 오늘 정성호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선거가 어떤 본인 그 개인의 명예 회복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 장관은 제가 보기엔 좀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에 집중해갖고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좀 우선되는 게 아닌가. 김현정 위원장, 조국 전 장관이 정말로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무슨 명예회복 차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또다시 내로남불 치명타가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워낙 셀럽이라서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다 국민들의 관심, 또 우리 당의 당원들이라든지 또 우리 지지층의 관심 대단히 있는 건 사실인데, 얼마 전에 특별당국 바뀌면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중에도 출마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길이 이제 열리면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중대한 비가 포괄적으로 있어서 그것 다 포함된 것인데, 어쨌든 그 문구가 빠진 것 때문에 이런 또 그 논란에 더 증폭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면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대단히 결집도 높아질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선거라는 것이 또 반대 진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 진영도 또 그만큼 더 결집하게 하는 또 효과도 있고, 결국은 중도층의 이제 표를 누가 더 갖고 가냐가 이제 관건인데, 사실 그 전에 이제 공정과 상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들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파급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려 보면 압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아직은인지 뭐 없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기다려 보면 뭐 뚜렷하게 이제 모습이 나타나겠죠.